까맣고 좀 힘들어 보이시네. 힘들어 보이는. 음매 기주가. 오늘 이렇게 저희가 뭉쳤습니다. 역전의 용사.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옆에 귀여운 방송인이세요. 예,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언니만이 저한테 유일하게 귀엽다고 해주세요. 왜요? 대부분의 특히 남성 오빠들이 안 그래요? 무섭다. 왜? 모르겠어요. 눈을 크게 떠서 그런 거예요. 예, 귀여운 예. 방송인 오윤혜입니다. 아니, 맞아요. 귀엽습니다. 저기 네. 뭐 유시민이고 조국이고 오윤혜한테 걸리면은 걸리면 질문 그냥 맞아. 아주 개같이 질문 폭격. 질문하거든요. 예, 아니 그냥 직선적으로 질문을 해버리니까 꼼짝을 못 하는 그래서 거지. 무서워. 내가 제일 네. 인상적인 게 유시민이 쩔쩔매더라고. 왜?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 뭐 총선에 이러면 다음 어떻고 그러니까 오윤혜가 그 총선에 이기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이 이거 답변을 하려고 쩔쩔매고 낑낑대는 거야. 그러게. 네. 총선에 이기면 정말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아? 난 그걸 보고 질문을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 왜냐면요, 제 주변에 네. 정알못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다 몰라요, 사실은. 그런 분들의 네. 이해와 저의 이해를 위해서 그럼, 그런 질문이 예. 가끔 필요합니다. 예전에 네. 제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란 프로그램 진행할 때 딱 네. 오윤혜 씨처럼 진행했었는데 저 몰라가지고 네. 의원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라. 아니 이것도 몰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네. 그죠? 아니 뭐 예전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놀림감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자면 저하고 오윤혜 씨는 매주 방송을 해요. 네, 네. 근데 어느 날 손자병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오윤혜 씨가 손자가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이다. 네. 저 처음 알아. 손자가 사람 이름인 걸 처음 알았어요. 손자는 우리 손자들인 줄 알지, 그죠? 그냥 무슨 책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처음에 10분을 까먹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네. 어느 날 발견을 한 거죠. 낑낑대면서 최대한 쉽게 이러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요. 아이 진짜. 제가 그게 내 인기 발견이었던 끌었던 게, 거라고. 인기 끌었던 게 그런 거라니까요. 네. 그때 어서 당시에. 귀한 분들 먼저 아니,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김종대. 네네네. 이 옆에 여기저기서 요새 뜯겨가지고 뼈만 남으신 분이에요. 네. 예,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그런 김종대 의원을 네.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날카로운 분석 노영희 변호사. 네. 아이고 예 뭐 예. 똑순이. 예, 똑순이. 왜 오늘은 말이 없어요? 아니 말씀드려 들을 틈이 없으니까. 들어갈 틈이 팩트 없어서 정리하고 계세요. 팩트 정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뉴스 너무 많아요. 네. 그 김종대 의원님한테 먼저 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 네. 고소를 당하셨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저도 소문으로 듣고 있어요. 네. 기사로. 아직 고소장을 못 봐가지고. 그랬는데 이번 고소는 정말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 고소가. 지금 고소를 당하신 분이 재밌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아니 사기꾼한테 당한 고소잖아요. 난 이게 우선 재밌어. 네. 둘째는 이 사기꾼들의 정체가 오늘 권성동 의원 기자회견으로 드러났어요. 녹취록을 갖다 바치더만 권성동 의원한테.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이것도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네. 골프는 삼보라고 죽어도 우겨요. 거긴 없대는데 군 골프장을 근데 없대는데 삼부가. 아직도 포기 안 했어요. 그래요? 아직도. 그걸 또 국민의힘이 받아서 유상범 의원이 골프는 삼부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삼부가 골프래. 예, 웃긴 짤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네. 이것도 재밌어. 그러니까 이 고소장이 기대가 되는 거야. 뭐가 쓰여 있을지.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네, 거예요? 네. 허위 사실. 네. 그러면 서로 같이 이제 그걸 까봐야 되잖아요. 네. 증거를. 그럼 너무 재밌겠네 정말.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렇게 시끄럽게 만들고 하는데 그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누가요? 그 고소인들이 네 명이. 네. 근데 읽다가 보니까 나는 무슨 북한의 김여정 담아 듣는 줄 알았어. 왜요? 이 평범한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핵폭탄급 무기를 손에 쥐고 있다. 이거 북한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게. 그다음에 저기 뭐 회복불능하게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 그래서 회복불능하다는 게 뭔 뜻이야? 그러지 않아도 회복할 것도 없어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문제인데 하나는 네. 그분들이 우리 김종대 의원을 고소한 것도 이제 문제지만 그 멋쟁이 해병 그 카톡방에 있던 세 명이 오늘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게 사실은 저는 더 조금 놀랬는데
그분이 김기현 변호사가 자신도 확인하지 못한 그 가십 수준의 얘기들을 이렇게 기자한테 전달하면서 JTBC랑 짜고 사실 이걸 터뜨린 거다.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김기현 변호사의 답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녹취가 터질 줄 알고 있었어요. 네. 어제 김기현 변호사가 사실은 2번 정도 저쪽이 녹취하는 걸로 보여지는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게 오늘 권성동 의원한테서 나온다는 그러니까. 걸 깜짝 놀랐는데 저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한 핵폭탄급 핵폭탄. 무기가 이거였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은 이거는 지난 6월 달 얘기입니다. 네. 6월에 그 JTBC에서 멋쟁이 해변 카톡방을 터뜨렸는데 김기현 변호사는 이종호 씨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느냐 여부를 관심을 갖고 해오다가 이 카톡방은 진즉 JTBC한테 줘놨는데 네. 근데 이걸 터뜨리는 바람에 뜻밖의 다른 사람들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송호중 씨하고 송호중하고 최 씨하고 최태경 씨하고 네, 네. 그다음에 고소인의 저 땡땡땡으로 나오는 그렇죠. 이런 분들인데 이종호 씨하고 그랬는데 이종호 씨 빼고 나머지한테 미안한 거야. 김기현 변호사 입장에서 여기까지 그러겠지, 건드릴 그러겠지.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그렇죠. 예. 거기에다가 저 최태경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사건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인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네, 이제 네, 끌려 등장하고 나왔어. 이러니까 이건 내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서 송호종 씨하고 최태경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게 녹취가 됐는데 계속 미안하단 말을 해요. 그다음에 JTBC 나간 건 원래 까십성인데 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보냈더라. 그건 JTBC가 전화가 와가지고 내보내야 되겠다는 거야. 예.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그 임성근 사단장이 나 이종호 모른다 그랬는데 이 카톡방을 보면 아는 것 같거든. 자기가 골프 초대를 일사단장이 했으니까. 그렇지, 그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럼 골프 초대하고도 몰랐단 얘기예요? 이거를 까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건 까십성이 맞아요. 지금도. 진짜는 녹취록 뒤에 나온 거지. 그 카톡방은 그냥 골프 모임 얘기만 하다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까십성이 맞다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그 멋쟁이 해변 카톡 JTBC에서 먼저 터트리는 그 건은 사실은 몸통이 아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메인이 아니었는데 그때 청문회 때 이제 그렇게 얘기 나오면서 그 얘기를 JTBC가 먼저 공개했다. 요게 그때 김종대 의원님이 계속 했던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냥 까십성 그 얘기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카톡방은 까십이고 맞는데 나중에 중요한 건 이거다. 꼴기도 성사가 안 됐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나와서 얘기했던 건 이 카톡방이 다가 아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 카톡방은 그냥 골프 얘기다. 근데 끝에 한 줄이 들어가 있던 거야. 그래, 그 한 줄. 3분의 1 체크하고 그렇죠, 이게 3부, 그 뒤에 3부. 폭탄이 된 거지만. 예, 맞아. 그렇지만은 사실 이 내용 자체로 보면 별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다른 게 더 나올 거다. 이런 예고는 제가 했죠. 네. 그러지만은 여기서 김기현 변호사가 이건 까십이고 여기까지 피해를 드릴 생각은 없었다. 이 해명한 건 인간적 도리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핵폭탄급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가지고 있는 게.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권성동 의원이 입수를 그러니까. 했느냐. 그거는 이제 이 카톡방 세력들이 국민의힘하고 본격적인 유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2건이 나왔는데 하나는 유상범 의원이 지금 곧 죽어도 골프는 3부는 골프래. 곧 짓겠어 지금. 이게 카톡방에서 계속 그걸 주입했고 그다음에 이제 녹취록을 갖다 바치니까 네. 얼마 전까지 권성동 의원이 이 카톡방을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다가 오늘 정반대 프레임이 이게 주적관계가 완전히 새로 재구성이 돼서 이젠 그쪽하고 손을 잡은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종호한테 말려들은 거예요. 이종호 조종한 대로 권성동 의원까지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을 때 국회의원은 죄를 안 받나요? 면책특권이에요? 권성동은 국회의원입니까? 불출마 안 했나? 했나? 의원인가? 안 했잖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네. 지금 그거 22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의원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아닌가 보지? 예, 그다음에 의원이건 아니건 기자회견은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건 의정 단상 또는 의석에서의 발언만 면책이지
기자회견은 그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노회찬 대표가 저 삼성 떡값을 기자회견을 해서 그랬을 때. 터뜨려 의원직이 날아갔던 거 아닙니까? 아, 그랬구나. 예. 아, 여하튼 진짜 이게 좀 점점 거꾸로 가네요. 네. 이종호 씨가 오히려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밝혀준 지금 김기현 변호사랑 김종대 전 의원이 그리고 고소고발을 당하는. 김기현 변호사는 우리가 못 만나봐서 모르지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아까 우리 저 만났을 때 권선동 의원이 맞다고. 22대 강릉. 네, 22대 네, 강릉. 네, 네, 그거 그렇지. 잃어버리고 있었네. 예. 근데 근데 장재원 의원하고 예, 예, 착각했어요. 착각했어. 맞아요, 의원 예, 맞아요. 우리 저기 김종대 의원님은 전혀 지금 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더 많은 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스트레스를 안 기대할게요. 받고 근데 계세요. 궁금한 네. 거는 고소를 이제 당하셨잖아요. 그 멋쟁이 해변 카톡 멤버들한테. 3인 그 JTBC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셋 그죠? 네, 근데 그 정확하게 무엇에 대해서 고소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김종대 의원이 말한 것과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몰라요. 고소장이 아직 안 와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허위 사실인데 그러니까 뭐가 허위 사실? 무슨 말을 뭐가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냐 사실이냐? 아니 모르죠. 그런데 뭐 제가 뭐 김건희하고 이 관계 삼부토건하고 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건 사실이니까 아무래도 JTBC는 그 제일 먼저 여기서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찍은 것 같고 네, 카톡 김기현 변호사는 이제 유출한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 네, 많이 퍼뜨린. 그러니까 나도 내가 얘기한 걸 다 기억 못할 정도로 많이 정도야, 했다고. 맞아. 거의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저는 그래도 조금 표현에 자제했는데 앞으로는 이종호 일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앞으로는 그게 맞는 거지. 이제는 저기 싸움을 거셨으니까 상대를 어쩔 수 없이 해드려야 돼. 제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 이종호 일당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네. 얘기를 하겠다. 지금 유튜브나 방송에서 제일 인기 있는 분이 우리 김종대 의원. 의원님이신데 네. 인기 있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건데. 뭐 옛날에 어휴, 뭐 진짜 우리 그래요. 김미화 누님도 뭐 그렇게 건드리더만 뭐 그래. 그래서 나보다 더 인기 있었는데. 그래 옛날에 그랬었죠. 예. 어쨌든 이럴수록 어쨌든. 잘 네. 뭉쳐가지고 그럼요.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께 큰 피해가 가지 네, 않도록 네. 응원하고 지지해야 할 것 응원하고 같습니다. 저 힘 좀 주십시오, 여러분. 네. 댓글로도 많이 응원 좀 하여튼 해주시고요. 요점은 그거네요. 네. 그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서 김종대 의원이 얘기한 내용 중에 아마 뭐를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수원 중부경찰서에 접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오늘 네. 연락 받았어요. 네. 연락 받았어요? 네. 중부경찰서로. 곧 출두하시겠네요. 정말. 네. 아,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로 거부해가지고 국회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최혜병 특검법. 네. 요거 다시 폐기됐죠. 네. 예, 그리고 또 새로 또 수정해서 또 상정한다고 하는 거죠. 야권에서는. 민주당은. 네. 네. 네네. 예,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게 너무 다행스러운 게 물론 이번에 이제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194명인가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179명이 찬성했는데 이번에는 194명이 찬성을 했잖아요. 늘었네요. 네, 더 늘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사실은 개혁신당 의원들 2명이 찬성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가지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거를 발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현실 무효 한 표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예, 어느 당? 모르죠.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무효하더라고. 무효한 이 표가 사람 데려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운데다가 뭐 찍는 사람들 있더라고. 아, 괜히 무효하려고. 그것도 그죠? 의도적으로. 의도죠. 예. 그것도. 예. 자기 그것도 의사 표시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찬성표는 뭐 이 부분보다도 반대표 반대가 104표를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인데 그러게. 네, 그러니까요. 지금 4표가 모자랍니다. 네. 예. 그런데 어쩌면 다른 데서 다른 당에서 이탈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최소 3표. 이탈표가 없다고 치면? 야당에서 없었다고 보면 4표가 이탈한 거예요. 그렇지. 네, 네. 그 중에 무효표도 한 표 포함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그렇겠네. 3-4표가 그래도 이탈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일단 안철수 의원은 이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신껏 투표했다 어, 그러고 본인이 이탈한 것처럼 얘기는 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근데 뭐 그리고 중간에 뭐 또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나 반대하겠다 뭐 그래. 그런 얘기는 네. 한 번 있었는데 우리가 그 계산하기로는 안철수 의원은 이제 찬성표 던진 것으로 우리는 계산을 예, 그렇게 사실 하고 있어요. 계산해야 예, 예. 합리적이고. 그렇겠네요. 예, 그럼 안철수 의원 외에 두세 명이 누구냐? 누구냐? 요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추적해봐야 돼요. 어떻게 추적이 되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그 표정을 본다든가 얘기하겠지? 뭔가 관심법을 통한해서 어. 특검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런 말을 할 법한 이탈했을 법한 아니 우리 프로그램에 이런 뭐, 안철수 의원님을 모셔가지고 아, 그거 우리 좋지. 오윤혜 씨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이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자리만 만들어주시면 저 언제든지 그분이 나오실지가 의문인데. 네. 안 나오겠죠. 전부터 예, 예. 궁금한 게 그분께 정말 그래요? 많았거든요. 많아요? 아 그러면 우리 대선 PD 한번 때부터 모십시다. 단일화의 역할.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탈표가 누구인지 매우 네, 궁금합니다. 굉장히 관심 네,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야당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럼 다시 재발의합니까? 윤석열 특검법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 글쎄 그런데 조국을 수정해서 발의하겠다는 그렇게까지는 그건 안될 뭐 것 그냥 같아요. 윤석열 특검법 이건 말이 안 되고 네. 사실은 요즘 명칭을 어떻게 해도 여당에서는 특검 이코로 탄핵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그렇지.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보면은 뭐 그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나 다음번에 이제 세 번째 발의를 할 때 특검 추천을 제3자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열어주느냐가 지금 핵심이에요. 네.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얘기하고 새로 있잖아요. 됐으니까. 예, 예. 뭐래요? 근데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기류가 달라졌죠. 네. 또요? 당선되고요? 많잖아요. 이런 먹튀하지 말아요. 전 너무 싫어요. 이런 아직 거.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데 살짝. 본인이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이 열어주는 방식을 실제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압박은 그게 하겠지. 국민의힘을 흔드는데 이거보다 좋은 카드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민주적으로 한번 그 물어보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한동훈 아니 그래 대표 입장에서. 그리고 벌써부터 그 가능성을 국민의힘에서 대비해가지고 예컨대 김재원 최고위원 당선됐죠 이번에. 네, 그래 흔들더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데 저하고 진짜 JTBC에서 요전에 싸울 때 네. 그 긴장감이 대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후일담에. 뭔 얘기만 하면 내가 째려보면서 막 끼어들었거든. 아. 그래가지고 뭐 그걸 다시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재수없어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원내에서 표결하는 건 당대표 권한이 아니라 원내대표 권한이라 해서 미리 방어막을 친 게 이게 특검 얘기예요. 그 맞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맞아요. 함부로 특검 얘기하지 마라. 네 권한 아니라 원내대표 권한이다. 네. 벌써부터 당대표 당선된 지 하루 만에 이 얘기를 하니 벌써부터 그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제 한동훈 흔들기가 시작이 돼서 뭐 네.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인가 네. 그분이 무슨 김재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러던데.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제 또 이제 홍준표 시장이 지금 팍 찌그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동훈 반대했는데 압도적으로 됐으니까. 돼버렸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 이제 슬슬 나오실 거거든. 아 진짜 소시오패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래서 한쪽에선 그쪽에 또 한쪽에선 김종인이. 그러다 보면은 한동훈은 자기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좌우에서 흔드니까. 이렇게 흔들어대고 압박이 들어오고 할 때 과연 한동훈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뭐 벌써부터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대표인가? 네. 개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대표는 벌써부터 초를 치잖아요. 뭐를 그래. 일주일만 있어봐. 이제 충카 난 받고 나서부터 너 제거 시작될 거야. 이러니까. 야,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시작 이게. 예. 그래요. 아니 어쨌든 중요한 건 한동훈이가 이제 제3자 추천하기로 했잖아요. 그 특검 추천자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당선 전에. 제3자 이름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민주당하는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그런 하고 얘기만 있지. 하고 본인은 어쨌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을 계속 원래는 그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강하게 하니까 자기는 그거를 밀어붙였다가는 아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류가 지금 변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사실은 내부적으로 민주당에서도 사실 받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절충안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거기서 제3자 특검 추천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말을 좀 내리고 꼬리를 내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글쎄, 만찬 그러니까 전하고 만찬 후하고 원래 이게 달라졌나? 그게 달라진 거예요. 만찬은요. 그 한동훈
한동훈 대표를 애 취급한 겁니다. 왜요? 보세요. 밥집 대통령 말이 뭡니까? 저기 대표 외롭게 하지 마. 그래. 여러분들이 다 도와줘. 당 대표는 국가의 지도급 인사고 네. 이번에 자력으로 된 대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존재인데 외롭게 하지 마라. 애 다루듯 해.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원래 정석은 이제 변화와 혁신을 몰고 올 우리의 대표를 맞이했다. 여러분들이 일치 단결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네. 이번에 이 대표가 우리 집권당의 앞으로 그렇지. 마지막 자산이자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뭐야 다가올 지방선거를 해치고 나갈 우리 리더인데 네. 굳건하게 일치 단결해서 밀어주자 그래야지 외롭게 하지 마. 아니 한동훈이 본인이 제일 애입니까? 외롭게 그동안 한동훈이 애냐고. 나는 이게 벌써 저기 무심코 나오는 말 같지만은 너는 아직은 우리가 돌봐줘야 돼. 이 사인 보내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한 수 위다. 한 수 위고 너는 내가 업어서 키웠어. 오. 그렇지만 그 이전에 왜 김재원 당대표 됐을 때는 3일인가 5일 뒤에 아마 만찬했는데 김기현. 김기현. 네. 그래도 지금은 바로 그냥 그 다음 바로 하면서 했잖아요. 독대가 없었어요. 그때 김기현은 따로 만나서 아, 그랬구나. 예, 그리고 음. 낙선자들은 안 부른 거예요. 김기현을 위한 행사였어요. 아, 지금은 좀 쑥스럽잖아. 근데 지금은 저기 뭐냐 원래는 둘이 어디서 차 한 잔 먹다가 네. 저기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이 같이 입장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낙선자들 다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돼지고기도 구웠잖아. 돼지고기 구워서가 뭐 보쌈 싸 먹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그 딱 사진 찍는 모양을 보라고 완전히 한동훈 포위당해 있다니까. 아, 그래요? 오. 사진은 세과시 한 거야, 사진 세과시. 좀 있어요, 사진 우리? 있나요? 네, 그 사진 보면 빡 그렇네. 쭉 그렇다니까요. 서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기 뭐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전 만찬에서. 그런데 그래도 여당 대표면 예우를 해주는 게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 저건 걸어가는 거고. 저건 그래, 걸어가는 이렇게 이렇게 거고. 예, 저건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저 중에 사진. 저 한동훈 사람 몇이나 됩니까? 많아봤자 두셋이지.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보면은 일종의 세가시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애 취급하고 꼭두각시 만들겠다는 심보다 어떻게 대표가 됐으면은 그래 저기 뭐냐 따로 불러서 둘이 좀 뭐 뒷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모든 게 저 오픈돼서 다 됐다니까. 근데 저 정도도 오픈돼서. 통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이 특검법에 대해서 그냥 입을 꾹 닫고 기조가 좀 바뀐 거 아니에요? 뭐 갑자기라기보다는 당 대표가 되면서 이제 자기의 위치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이제 살짝 그렇죠. 미묘하게 바뀌는 거죠, 그죠? 자기 그렇죠. 앞날도 있는 거고. 근데 이번 그 만찬의 의미를 돼지고기 그 삼겹살하고 네. 그 다음에 그 모듬쌈? 모듬쌈에 굉장히 그 의미를 둬서 무슨 우리는 의미예요? 화합이다. 화. 이 쌈에다가 그게 아니고 해서요. 아니 진짜 이분은 그래. 먹방 유튜브 하시지 왜 대통령을 그게 아니라 쌈이 우리가 속된 말로 이럴 때 한동훈 된장 얹어서 쌈 싸 먹어버린다 왜 이런 말이 있잖아. 이게 저기 아 뭐야. 대박. 너 한입거리밖에 안 돼. 그런 느낌으로? 아, 이거 메뉴를 한입거리. 직접 골랐대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그 준비를 했대는데 직접 또 고르셨대요. 뭐 본인이 그렇게 자상하게 했다 하는 거지 뭐. 근데 한동훈 그거야 별로 뭐. 삼겹살 안 좋아하는 걸로 아, 그래?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전에도 왜 어디가 가가지고 삼겹살 저기 누구네였지 인천에 원희룡 네. 대표가 막 싸울 때 가가지고 그때도 콜라만 마시고 삼겹살 아무것도 집에서 안 먹고. 굽다가 왔잖아요. 그래요. 싫어하는구나. 아 몰라 삼겹살을. 싫어하는지 안 싫어하는지 모르는데 네. 내가 보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냄새 나고 이러는 거 이렇게 좀 너무 서민적이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근데 네. 콜라를 콜라 마시면서 건배하고. 술을 못 하는데 러브샷을 막 하고 일부러 아이고, 그러는 거지. 저기 이렇게 우리가 정치인이 되면은 그 술도 한 잔 먹고 뭐 이렇게 상가도 같이 가고 대통령이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술을 못 먹는 사람한테 술도 이렇게 같이 마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되나?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죽이는 거야. 기죽이는 거야. 어째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빠. 그리고 윤 대통령이 그 술판 뭐 기자들하고 새벽까지 먹는 거 우리 다 알고 있고 또 거기서 술 얘기하고 그러면 한동훈이 당신이 그렇게 술 처먹고 국정을 이 모양 이 꼴 만들었잖아. 왜 또 술 얘기하고 지랄이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 기죽이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이런 거 민감해요. 그 한동훈 성격이. 네, 네. 되게 민감해. 그러면 요거 그 윤 대통령이 만찬 인사말에서 한 거 요거 속마음 좀 얘기 좀 어떤 해줘보세요. 인사말을 했죠? 자, 요거는 속마음이 뭘까요? 대통령의 속마음.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건 맞는 말이고. 요거는 맞는 말이야. 거기까지는 이상 없고. 그 이상 없어요? 예. 그 우리 부인이 뭐 문자 보낸 거 뭐 익심 논란이라든지 뭐 여태까지 다 서로 막 싸우고 그랬던 거 다 잊자. 그지? 잊자. 나경원 패스트트랙 건 이런 거. 그럼 요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 네. 뭐 그것도 뭐 있을 수 있는 말이라고 봐요. 네. 우리 오윤혜 씨는 앞으로 대통령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속마음은 뭘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 그 생각에 대한 답을 드리죠. 뭐야? 이제 그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은. 뭘 그만 이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삼겹살에 쌈 싸드시면 국민들은 편안하죠. 국민들이 이런 거 보면 좀 열받아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그거죠. 김건희 특검 막아라. 앞으로의 모든 종류의 특검 네가 다 정리해라. 그렇지. 더 이상 진짜요? 싸우지 말게. 더 이상 잡음 안 나오게 그렇지. 우리를 해줘라.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무사할까? 그러니까 김건희 세상에. 여사가 이번에 최재형 목사하고 같이 주고받았던 그 이상한 카톡들도 쭈르르 지금 나오고 더 시끄러워지고 있잖아요. 네. 게다가 명품백에 대해서 이제 사과라고 해가지고 또 결국 또 한마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네가 정리해. 근데 네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앞으로 봐줄지 안 봐줄지 결정할게.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속마음이겠죠. 와. 근데 알아들었겠네. 사실은 여기에서 알아들었지. 말로야 당연하지만 여태까지 문자를 누가 뿌렸냐. 그렇지. 또 그 뭐 법무부 장관 때 뭐 패스트 트랙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왜 구속 못 시켰어? 뭐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와서 다 잊자고 하는 말이 언제는 그렇게 그냥 사람 속을 염장을 질러놓고 이젠 또 다 잊자. 이게 진짜. 학폭에서 가해자 진짜. 피해자 있잖아요. 그럼 네. 가해자가 실컷 때려놓고 갑자기 나중에 더 글로리. 언제부터 정리하자. 언제부터 우리 앞으로 과거는 있고 새로 잘 나가. 이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그렇네요. 말하면. 우리 그러니까 동지라고 생각하고 뭐 수석들하고 바로바로 소통하고. 근데 한동훈 당대표는 성격상 그걸 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뒤끝 장렬. 아니 왜냐하면은 술을 안 먹으면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새 대표가 대단한 게 네. 술을 안 먹으면서 끝까지 그 남아있잖아. 술자리에 끝까지 자기 정신을 지키면서 같이 술 취한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이걸 캐비넷으로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죠? 보세요. 이게 불교 용어에 사사무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멋있다. 사사무예. 사사무예.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사물은 통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과 일은 통한다. 경계 짓지 마라. 우리는 하나다.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사사무예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사랑이 생기고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또 네. 나타나는 거고 네. 그런 사고로 수나라 당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사무예 이렇게 하니까 이런 멋있다. 이념에 기초해서 진나라는 건국한 지 16년 만에 망했지만 네. 수나라 당나라는 몇백 년을 간 거예요. 그 이념 때문이에요. 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특히 한동훈은 뭐냐 하면은 이런 사고가 없어요. 우리는 다 통한다는 사고가 없어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이런 거에 가장 반대되는 구별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유별하다. 다르다. 물과 기름은 안 만난다. 무슨 사사무예냐. 물이 공기가 될 수 없는 거고 공기가 물이 될 수 없는 거다. 다르다. 이런 사고가 유달리 발전했는데 이런 사고는 지식이 많고 분석적인 사람들이 잘하는데 근데 인간성이 개 같아. 그래서 저 혼자 부탁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다 따져야 되는 그것만 거예요. 했습니까? 이것만. 그런 거를. 그래서 너는 그때 피의자고 나는 법무부 장관이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사모의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란 건 뭡니까? 적이 동지가 되고 동지가 적이 그렇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처럼 그 사사모의 정신이 필요한 영역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 사고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안 그렇지, 되는 안 되는 걸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윤 대통령이 나 업어서 키운 거 다 알아. 그런데 나보고 물러나라고 한 건 맞잖아. 이런 식의 사고예요. 이런 식의 사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윤 대통령한테 굽히잖아요, 그 사람은.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이번엔 안 일이지. 굽혔어요. 옛날 일이지. 그래서 사진이 나란히 나온 거예요. 서천 때 폴더 인사한 거하고 이번에 지금 꼿꼿이 봐봐. 인사봐. 이번에 딱 그게 있잖아. 딱 대비돼서 언론에 실린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지켜봐야겠네. 근데 지금 한동훈 당대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뭐 기회를 준 대통령이 되면서 자기를 기회를 준 것도 있어요. 장관도 시켜주고 뭐 이런 거. 하지만 그 전에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자기가 다 처리해준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답게 만들어주고 나머지 자잘그레한 일들 다 처리해주는 건 나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이 그러니까. 입장을 사실은 더 많이 갖고. 요거 술자리 얘기 요거는 진짜 재밌는데요. 재밌는 그래? 얘기가 오늘 한잔 많습니다. 하러 가요? 사사무에. 네. 예. 그래서 잠깐 광고 중간 광고 보시고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김종대 의원님이 웃기셔가지고 네. 뭐라고요? 이종훈 씨가 이런 인터넷 광고를 바꾸고 휴대폰 바꾸고 하는 걸 하루에 이 2번씩 바꿨어.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휴대폰을 하루에 2번 바꾸냐고. 그러니까요. 부지런도 하지. 아니 우리 걸 유심까지 봤나 봐. 바꿨어. 아니 의원님 나오시니까 저희 방송을 보고 이 광고를 본 거 아니에요? 인터넷 비교와. 예, 이거 바꾸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 광고는 바꿔서 경제적으로 알뜰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예, 혜택 받으실 수 있는 범죄자가 보기에는 자주 바꿔야겠구나. 증거 은폐하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으로 업체는 돈을 버시면 돼. 네. 자, 인터넷 비교원 소개해드립니다. 인터넷 꿋꿋이 또 소개해.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다 해서 77만 원 혜택 보실 수 있고 TV 가입 원하실 때는 비교원이고 365일 연중 무휴로 예, 상담 이종호 씨 가능합니다.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합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멋쟁이 해병이 자주 바꾼다. 우리는 왜 뭐 바꾸는가. 아유, 저는 그때 얼마 전에 네. 조국 대표님 만났을 때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만약에 이 최상범 특검법 같이 중요한 것과 같이 묶어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좀 딜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내가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할 테니 한동훈이 이 내 특검법은 좀 나중으로 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래가 제안이었을 때 어떻게 할 아니 거냐. 그분은 지금 사사무의 정신이 없다고 한동훈.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기하신 윤혜 씨가 얘기하신 그건 어떨까요? 사사무의 정신으로 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 거는 자기 거 그러니까 딜을 한다 서로 네. 그럴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비관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 그 제안조차가. 그거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성격은 딜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 위너와 루저를 결정하는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조국 대표님은 그런 제안이 와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겠대요. 치아라마. 치아라마. 그렇지. 그렇지. 제안, 뭐 받을 생각 조국 대표야 없다. 뭐 그렇겠지만. 그날 그 방송 재밌더라고. 네. 앞에 있는 최강욱은 한술 더 뜨더라고. 뭐라고? 받으면 자기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잘들 노시네. 옛날 네. 민정수석, 공직기강 비서관이 아주 오늘 제대로 만나셨구나. 네. 잘 놀면 그 두 분도 한번 모셔가지고 그런데 얘기 나는 들어봐야겠네. 네. 생각이 달라. 어떡해요? 나는 사사모해이기 사사모해로. 때문에 그렇죠. 야, 그 오늘 화엄 재밌네. 사상의 핵심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우리는 하나다. 근데 그런 생각을 이런 게 안 있기 하잖아요.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뭘 지금 바라는 거예요, 한동훈 서로 지금 한 놈이라는 그러니까 한동훈을 건데. 지금 봐주자 뭐 이런 뜻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내용이 한동훈이 정확해 보여. 그런 거 제안해 올 리가 없기 원래 때문에. 그것도 없지. 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식사 얘기 아까 삼겹살 파티 어저께 같이 모임해서 윤 대통령은 꼭 누구든 만나면은 식사 중에 꼭 일어나서 수고했다 그러고 술잔 같이
이렇게 돌면서 격려해주고 이런 술자리를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동하면서 참석자 뭐 한 사람 한 사람 막 만나서 격려하고 술 드시고 막 러브샷하고 그랬대요. 그 이런 거는 그 선수들이 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술자리 잘 하시는 분 네. 이런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옛날에 누구야? 황운하 의원이 옛날에 얘기했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네. 그 나이도 연세도 많으신 그 왜 저기 회사의 높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구두에다가 막 술 네, 따라서 예. 드리고 뭐 많아요. 뭐 양말을 짜서 양말 짜가지고 양주에 적신 다음에 양말을 짜서 먹었다는 소리도 그러니까 있고 수정방 뭐 많아요. 뭐 한 병. 예. 비싼데 그거. 그건 비싸고. 어쨌든지 간에. 그래요. 아니 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술 먹고 노트북과 핸드폰을 잊어버린 기자들이 많았으니까. 술을 워낙 술 많이 많이 마셔서. 먹어서. 근데 이런 모습이 국민들 입장에선 진짜 불편한 게 지금 삼겹살 가격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거 사 먹는 것도 되게 고민스러운데 맞아. 대통령이 TV 나와서 일도 못하면서 계속 러브샷하고 술 뭐 그런 모습 보여줄 때입니까? 그거까진 봐줘. 아니요, 못 봐주겠어요. 이제 아니 그렇다고 소고기를 먹으면 살 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그 저기 그 김건희 여사가 그 술 최 목사님 네. 돌려주지 않고 폐기했다. 폐기했다. 네. 위해하라고 그랬다. 위해 끼쳐서. 요인이 있었어. 술이. 예. 근데 그 위해 요인을 끼치는 걸 막 그 정치하는 사람은 거 다니면서 술도 같이 먹고 이래야 돼요. 그리고 막 같이 막 돌면서 막 먹고 예. 위해한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이 위해를 받자고 하면서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 40만 원짜리래요. 그 양주. 그러니까요. 네. 엄청 비싼 거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래서 위해를 해서 폐기를 했다는 거는 병을 깼다는 얘기요. 아니면 병기에 버렸다는 얘기요. 어쨌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윗속으로 버렸다 그러겠죠. 위로. 입속으로 버렸다. 네. 입속으로 윗속으로. 간으로. 폐기했다. 네, 간에서 폐기 처분했다. 간에서 깨끗하게 걸러서. 예. 네, 그 얘기지 뭐. 그래요? 네. 근데 검찰 어떻게 조사 생각하세요? 받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답변을 해도 돼요? 네? 검찰 조사 받은 거잖아. 이 조사 과정에서 아니 그건 검사들이 본인이 그 느낀 거를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 확인을 하는 건데 그거 양주는 폐기했고요. 화장품은 화장품은- 뜯었지만 뭐 어쨌고요. 이렇게 증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검사들가 그러셨군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랬으면은 똑바로 안 하세요. 지금 이게 장난입니까? 막 이렇게 혼낼 것 그렇지. 같은데 이런 말들이 통한다는 게 피의자마다 다르죠. 네, 네. 아, 근데 이제 성격이 그거를 듣고 이제 검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판단이 뭐 불과 조사 시간이 디올백, 양주,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합해서 8시간인가? 그거밖에 조사가 안 됐으니까 다 받아 적기에도 바쁜 시간이죠. 뭘 따지기는. 그러니까요. 받아 적고 날인하고 진술서 검토하다 보면은 그 시간 뭐 따지고 뭐 할 시간도 없구만 내가 보니까. 뭐. 그렇지. 예. 그 지금 총선 때 예. 잡음이 그렇게 많았었던 걸로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표집을 그렇게 하는 건가? 아유 뭐 그렇게 말하면은 여론조사가 또 왜곡됐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네, 그건 어떻게 근거도 아니, 그 없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론조사를? 제가 봤을 때는 그 원전 수출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물론 이게 덤핑이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그 특허 문제도 걸려 있고 실질적으로 원전 수출 제대로 안 될 거는 뻔한데. 그건 언제쯤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이제 나중에 한 몇 월 아직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한참 지켜보셔야 지난 돼요. 다음에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계약이 안 됐어요. 원전이 이제 수출됐다고 하도 대서특필하고 막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해내나 보다 이제 이런 거랑 네.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때문에 사람들 관심이 많이 쏠려 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이랑 그다음에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새롭게 바뀌나 보다라고 하면서 또 기대감. 바뀌는 거. 예, 이런 것들이 좀 합쳐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때마침 지금 그 무슨 저기 이렇게 예약하는 거 프로그램이 또 작살나가지고 지금 금융 서비스 여행에 아주 무시할 수 없는 지금 티맵이랑 위맵을 대단한-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큐텐? 그렇지. 예, 미국 그거에다가 네. 지금 큐텐. 한 가지 은근히 이제 저 열받을 뉴스는 이거예요. 뭐예요? 2분기에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억을 석 달 전만 돌아보시면은
모든 언론의 기사가 이거였어요. 올라가고 1분기 있다. 깜짝 성장. 올라가고 그래요? 있다. 2% 가까이 성장했다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상향 조정. 이게 정말 거의 열흘간 도배했어. 아, 언론지상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경제 기지 개편다 그랬다고. 근데요. 그러자마자 이제 한 분기가 더 지나가지고 2분기 때. 이제 6월까지 경제 결산을 해보니까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 어떻게 이렇게 돼요? 아니 떨어져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마이너스 성장입니까? 그러니까 1분기에 벌어먹은 거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에 지금 이 3, 4%의 진동폭이라는 거는 일종의 경제가 가장 민감하지 정치가 아닌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기대감이 별로 없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제 곧 이제 정부 예산 심사가 곧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이제 그 줄어든 파일을 가지고 갈등이 심해져요. 그다음에 전공의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병원으로 안 옵니다 지금. 어떡해요. 그런 이런 게 문제지. 문제들하고 쭉 보면은 하반기에 예산 때까지도 네. 이 저기 좋은 경제 뉴스가 나올 게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틀어막고 있는 민생이 또 상반기에 돈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하반기가 예산의 재정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요. 네. 이런 그 상황이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민생 문제 이야기는 하나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쌈박질만 하느라고. 그렇죠. 그 진흙탕 싸움이라고 저희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 효과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그 총선 이후에 첫 번째로 30% 회복됐다 그러고 민주당의 11%포인트 앞섰다. 뭐 이런 그 기사도 나오고 이게 한동훈한테 그 화나게 한 국정이 되풀이된다 걱정한 지지층이 몰표를 던졌다. 이런 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오고. 예, 뭐 한동훈 이런 효과가 상황이에요. 정당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네. 네, 그게 전당대회 중에도 한동훈 컨벤션 효과는 나름대로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고. 그런데 이 30% 드디어 올라섰다고 좋아하는 게 비정상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점은 그거 올랐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 그래. 올라봤자 30%예요. 그래 올라봤자 30인데 맞아요. 예. 중점은 민주당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느냐죠. 맞아요. 민주당 지지율이 2% 떨어진 걸로 나와서 그게 유효하지는 않기는 한데 네.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당대표 선거도 있고 최고위원 선거도 있고 이제 막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께 더 좀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이 25% 나오고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럼 원래 이 둘을 합친 것이 국민의힘당보다 좀 높았었었는데 네. 이번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36%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합친 게 국민의힘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음까지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만약에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온 깜짝 뭐 효과 효과고. 이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가지는 기대치가 어떤 것이냐를 다시 분석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경제 말씀하시겠어요? 얘기 나와가지고 대본은 없지만 궁금한 것이 지금 세수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라든지 종부세 완화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그건 어떻게 분석하시는 거예요? 충분한 어떤 토론과 이런 게 국민들에게 설득의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원래 이재명 대표 기본적으로 그 경제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세금 문제는 또 계속해서 세금만 걷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기조로 저는 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종부세라는 것도 민주당이 원래 계속 부자들에 대해서 내지는 이제 좀 이중적으로 과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 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들이 좀 달랐었어요. 달랐었죠.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조금 조정하고 완화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니 사실은 네. 그 종부세가 대선 패인의 1등 요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민주정부 시절에 가장 아팠던 대목이에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로 인한 종부세 논란이거든요. 이게 정권을 뺏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주 진보 세력들이 좀 성찰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걸 세금으로 어찌어찌 해봐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게 너무 무용능하고 무모한 사고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여러 경제정책하고 다 얽히설키 엮여 있는 거지. 우리가 어느 하나만 딱 잡으면 그렇죠. 전체가 해결된다는 거는 이거는 우리 사고에서 가장 큰 맹점이었고 그때 당시에 김현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정책실장이 주도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분히 정무적이었다고.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교육 정책 내도 강남의 일타강사 머리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 아무리 부동산 정책 내도 기획 부동산 머리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 어떤 특정한 정책으로 밀어붙여서 국민들의 어떤 취향이나 이 선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정책의 밸런스를 보고 좀 크게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네. 제일 저 참상이 벌어진 게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는 뭐 폐지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어떤 불만들을 좀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봐도 결국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세수는 어떻게 할 거고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한두 번 일회성 정책으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단디님이 정확히 단디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래, 종부세는 지금 완전 나도. 폐지라고 주장한 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고가의 토지, 건물 보유분에 대해서 차등부가 국민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이제 다시 토론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완화시키는 그런 거죠. 얘기예요. 야, 완화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저희도 그러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는 네,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급했어요. 심했어요. 네. 너무 급하다 보니까 두 채 갖고 있다 그러는데 어디 촌에 농막도 하나 한 채로 그렇지. 들어간다고. 농막도. 맞아. 그 사는 데도 아닌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치려고 보니까 그게- 앞에 너무 많이 나가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또 이걸 수리하느라고 또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또 발표해야 되고 또 발표해야 되고 맞아.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많은 규제가 있었지 사실은. 조금 역순으로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지금, 건강한 토론이 네. 필요해 지금 보여요. 이런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이 소로 딱 그런 씨한 시간이네. 이거는 네. 부동산 정책은 네. 어떤 정부에서도 성공한 적이 없다. 사실 이게 그래요. 어려워. 그 너무 어렵죠. 어렵죠. 네. 그래요. 이게 뭐 누구래서 부동산 잘하고 누구래서 못하고 이것보다는 국민 감정이 우리는 그 뭐 다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생각과 다르죠. 그렇죠. 네. 그 가지고 있는 게 또 딱 그거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참 어디다 맞춰야 될지 참 어렵겠어. 그리고 정치하시는 중요한 게 분들이. 네. 은퇴 세대들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올 때는 없는데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맞아요. 이제 세금을 그렇게 그것도. 많이 올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난 정권 때는 너무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세금 뭐 이렇게 좀 부가 편중되면 안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세금을 걷었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마이너스 영향을 좀 미치기도 엄청난 했었었죠. 저항이 있었죠. 예. 이번 기회로 건강한 토론을 해가지고 그럼요, 정책이 그럼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예, 토론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고 한동훈 대표도 사실은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끝나고 러브샷도 하시고 뭐 고기도 먹고 그랬지만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네. 가시밭길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평론하시는 분들이. 자, 그러면 새 지도부 출범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윤한 갈등은 계속 될까? 저는 내일 것부터 네. 문제일 것 같아요. 내일부터? 내일 김건희 아, 그러네. 특검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 하는데 그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안 냈대요. 안 내면 어떻게 나오네? 아니죠. 아니에요. 안 나오겠지. 아, 사유서도 안 근데 내면 원래 안 나와요? 원래 3일 안 전 받은 걸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3일 전에 원래 내야 되는데 지금 안 받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예 여기는 그런 주장이구나. 그런 것 출석 같아요. 통지서를 안 받았다고. 네, 안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땅바닥에 내팽개쳤어. 그러니까 이번에 안 나온다는 사람이 5명이거든요. 땅바닥에 내팽개 쳐도 이렇게 받았다가 내팽개 치으면 그게 받은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정문까지 가서 거기에 접수를 해야 되는데 네. 거기도 못 일부러 정문 앞에 한참 나와서 거기서 막으면서 주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논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받은 걸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그건데 어쨌든 네. 안 나오긴 안 나올 텐데 네. 사유서를 내지는 않았다. 이제 이런 얘기고 중요한 건 내일 이제 그래서 탄핵 청문회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전해질지를 보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일 이후에는 뭐 한동훈 대표가 가는 길이 어떨까요? 예상을 좀 해본다면.
예, 지금은 아직은 자기의 방향을 내보일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판정리가 다 안 됐어요.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당 지도부 구성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한 명 오늘 누구 임명했던데? 글쎄, 뭐 네, 임명한다는 한 했대요? 명, 네, 어. 한 명 발표했었어요. 아, 네. 하여간 어제 만찬할 때까지는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는 일은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사람을 다 임명을 못한 상황이니까 네. 일단은 당대표의 첫 번째 업무는 지도부 구성을 완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일단은 뭐 여기서부터 차질을 빚는다든가 이러면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네. 당분간은 안정을 추구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뭐 원내대표 소관이다. 네. 전권은 이거 원내대표가 쥐고 있다. 아, 그런데요. 얘기를 했고 지금 네. 말입니다. 네. 이런 얘기에 긍정을 하면서 자칫 그러면 원내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위임을 한두 번 하면은 이거 대표 말기까지 갑니다. 그 굉장히 한동훈 입장에선 신중해야 될 문제예요.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저번에는 위임해놨는데 어떻게 하냐? 이번에 왜 대표가 간섭하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초장에 갈등이지. 이걸 굉장히 잘 잡아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언제 정치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뭐 참모들이 아무리 보좌를 한다 그러더라도 상당히 불안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해서 당의 화합과 안정을 추구한다고 원내대표한테 괜히 뭐 말려드는 수순이 됐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힘들어요. 그 지금 찾아보니까 비서실장을 임명했네요. 박정하 의원, 원희룡 뭐 깐부로 알려진 인물이라는데 박정하 의원 아세요? 누구요? 박정하. 박정하. 뭐 글쎄 뭐 비서실장.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주변에 자기 사람들을 좀 이렇게 기용을 하고 자기 위치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이제 흔들기가 이제 뭐 바로 시작이 돼 버리니까. 네. 그러면 한동훈 하면은 김경률이 떠오르는데.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선전포고죠. 어? 그건 선전포고. 지금 김경률 씨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되면 이야기를 이건 하고 있어요. 선전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있어? 지금 한동훈 그러면 진짜 네. 마리 앙뚜아네트 판으로 가는 거죠. 한동훈 당대표를 원래 지원했던 사람들의 진짜 찐한 사람들은 사실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뒤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변에 초선 의원들 되게 많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지금 제일 그래도 많이 있는 사람이 배현진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 요번에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도 원래 그 원희룡 장관하고 친하긴 한데 한 대표랑 그 수석 대변인 하면서 비대위 체제할 때 그때 연을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긴 한데 어쨌든 중심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한동훈 당대표 주변에는 정치를 많이 해보거나 노련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문제여서 네. 네, 그 부분들을 지금 다른 사람들이 흔들어대려고 사실은 노력을 좀 할 거고 한 대표는 그것들을 자기가 좀 방어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얼마나 잘 세련되게 할 것인가가 이제 핵심이고 지금은 아직 된 초창기이니까 지금 네. 자기가 싸울 수 있는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좀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러니까 뭐 사무총장이라든지 지명직 네.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여의도 연구원장 누구를 그렇죠. 중요한 임명할지 자리죠. 중요한 네.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사무총장의 배현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송석준, 이양수 네, 그런 사람 뭐 이런 거론되죠. 저는 내일 탄핵 청원 청문회 네. 관련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증인이나 아니면 어떤 게 있으면은 누가 나오나? 궁금하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단연 누구야? 이 사람이 단연 뭐야? 누구? 최재형 목사입니다. 아 나와요? 아, 그래요? 아, 내일 증인으로요? 나와요? 네, 오늘 또 오마이뉴스에 그 톡도 공개됐기 때문에 네네네. 맞아요. 이제 청문회 앞두고 청문위원들한테 반찬거리를 잔뜩 선물하셨어요. 네, 그래서 내일은 단연 최재형 목사다. 오. 근데 주고받은 게 정말 카톡 주고받은 게 새벽 3시에 주고받고 막 그러니까. 4시까지 최재형 네, 목사가 보니까. 오히려 빨리 주무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이고 거기에 뜬금없이 노무현 맞아요. 대통령 사위 나오고 얘기도 하고. 사위 욕하고 예. 대표 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그 부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봐줬다.
누굴 봐줘요? 노정현 씨를 봐줬다는 거죠. 노정현은 누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인데 아. 그때 이제 그 외환 비자금 문제 뭐 이런 거 좀 있었을 때 미국에 집을 샀네 마네 이제 이런 거 나왔었을 때 우리가 봐줬다는 그 이렇게 거기 카톡 내용이 나오거든요. 별별 얘기 다 있던데요. 별별 얘기. 그러니까 별별이 다 그러니까. 있어. 아니 깜짝 놀랄 얘기. 아니 근데 거기서 만약에 네. 그 정말 김건희 여사가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봐줬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수사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사실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들은 건데 그걸 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진실을 그 사람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니, 아니, 이걸 보세요. 자기 오히려 오히려. 저기 뭐냐 검찰총장 할 때부터도 그냥 저기 배우자가 아니었다는. 김건희 여사가 예. 다 아는 그러니까 거죠. 총장이었었겠지. 뭐. 실제 밤의 총장은 김건희였다. 지금 총장. 밤의 대통령은 누구예요? 그 똑같은 거잖아요. 진짜 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윤 없어. 대통령이 그래서 밤에 조사 받았나?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김건희 여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면. 부인한테. 진짜.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네. 아, 둘이 사이가 좋은. 아무리 거죠. 사이가 좋아도 이건 좀 아니잖아. 정상적인 부부 관계는 부부 아내분하고 어디까지 얘기하세요? 집에 들어가시면 거의 얘기 안 해요. 보통은 1시간 이내도 대화하기 이거는 거의 일상을 힘들어. 보고한 거잖아요. 각자 직장 생활하니까 제가 이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학교 교사인데 네. 학교 갔는데 선생님들이 남편 이발했대? 그래? 집에 와서 보니 진짜네?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유튜브를 잘 안 봐요. 네. 그게 그런데 정리가 거기 학교에 내 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 소식을 이렇게 그 삽질을 다음에 통해서 이렇게 아는데. 얘기한다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 밝은 옷 좀 사줘. 모니터링에 맨날 화면이 우중충해. 우중충해. 그러면 진짜 다음 주에 타.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 옷 사러 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래도 부부 관계는 또 유지되는 게 있거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여기는 뭐냐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거죠. 총장이었지. 와. 보니까 여보, 뭐 그때 뭐. 당신 오늘 뭐 했어? 뭐 했어? 나한테 보고해.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사건 느낌이야. 어떻게 했어?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거기에 그냥 다 사건이더만 하나하나가 여긴 이렇게 했고 저긴 저렇게 했고 뭐 다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뭐하러 새벽에 근데 그 김건희 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아니, 그걸 그리고 나누냐고. 이렇게 공개도 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또 있습니다. 네. 예, 이거 말고 전화기를 바꿔가지고 영상 뭐 뭐 내일 이런 거. 그럼 최재형 목사님의 아, 증언 저희가 정말 기대를 하면서 봐야겠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성과가 있을지. 네. 예. 그러면 마지막 광고를 또 하나 해드려야 될 텐데, 네, 그죠? 좋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입니다. 네, 예, 예.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은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잘 맞는지 진단해 드리고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1644-1236 또는 010-7612-3303으로 연락하셔서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도 얘기 나누다 보니까 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예, 세 분 감사드리고 네. 오윤혜 씨 오늘 뭐 좋은 질문, 예리한 질문. 아니요, 저는 이제 또 여기 고마웠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네네. 특징이 아이고, 뭐냐면요. 뭘 뭘 여쭤봐도 다 말씀해 다 그냥 주니까 턱턱 나오잖아요. 마음이 너무 네. AI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네. 어저께 그 전당대회 AI 띄우더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혁신 스픽스에는 토크, AI와의 대화. 스픽스에는 그거 뭐야. AI를 네. 이렇게 되게 겁나게 하는 네. 위협적인 인물 두 분이 계시니까 네. 믿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너무 옛날 분들 AI를 띄우더라. 예.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편안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시 내일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내일은 정말 뭐 청문회도 있고 재밌겠네요. 맞아요. 함께 네. 우리 얘기 나누시자고요. 자, 이렇게 마칩니다. 역전의 용사들 고맙습니다.